노동법 실무. 오늘은 직장 폐쇄의 정당성과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서원 대표 노무사이신 박동공 노무사님이 월간 노동법률 2015년 6월호에 기재한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폐쇄. 자, 직장 폐쇄 보면요. 자, 쟁의행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파업 뭐 이런 것처럼 그 노동조합에서 하는 걸로 인식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쟁의행위를 이제 해서 쟁의행위로 인해서 사용자 측이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형평의 원리에 따라서 사용자 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방위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제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법으로 돼 있었던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인정하는 유일한 쟁의행위가 바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사용자의 유일한 쟁의행위로서 직장 폐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직장 폐쇄는 이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해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정지하려고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이거나 기술적인 이유로 조업을 안 하는 폐업이나 휴업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힘의 관계에서 밀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사조치인 뭐 대기명령이나 근무정지하고도 또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징계처분으로 하는 뭐 정직이나 출근정지하고도 다르죠. 또 직장폐쇄 기간 중에는요, 근로관계는 계속 존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고하고도 또 다른 거죠. 자,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고요. 보면은 이제 직장폐쇄를 그럼 막 하면 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법적으로 요거에 대한 정당성 요건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어떨 때 직장 폐쇄를 정당하다고 보냐? 자, 대법원 판결 보면요. 자, 노사 간의 교섭 태도나 경과, 그 다음에 근로자 측이 했던 쟁의행위 어떤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반적인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정에 비춰서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돼야 정당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즉,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고요. 그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첫째는 쟁의행위 개시 후에 방어적으로 이루어질 것. 그래서 노조법 제46조 보면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사용자가 먼저 공격을 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개시된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봐도요.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 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대법 판결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방어적으로 한 것이 상당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임금 부담 경감 등을 최소화시키는 방어적 수단으로 실시돼야 되고, 사용자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썼다라고 하면 그 정당성이 부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당성이 부인되고 공격적인 직장 폐쇄로 판단됐던 사례들을 보면, 자, 교섭할 때도 소극적이었던 사용자가 노조가 파업을 하니까 4시간 만에 직장 폐쇄를 했다. 이거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였고요. 택시회사가 이제 준법 투쟁을 했어요. 태업이죠.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직장 폐쇄를 단행했어요. 그러니까 준법 투쟁이라고 하는 거는 법대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좀 천천히 진행하는 뭐 이런 경우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직장 폐쇄를 단행한 건 형평경에 견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쟁의행위 참가한 사람이 소수고 사용자 업무에 특별히 큰 지장이 초래된 것도 아닌데 직장 폐쇄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정당성을 법원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당한 직장 폐쇄의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범위 먼저 보면요. 자, 노조가 전면 파업을 할 수도 있고 부분 파업을 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그거에 대항해서 전면 또는 부분적인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근데 전면 직장 폐쇄는 전 사업장의 조업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상 휴업하고 유사해요.
근데 부분 파업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 직장을 다 폐쇄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분 직장 폐쇄로 대응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부분 파업을 했는데 그게 핵심적인 곳에서 부분 파업을 한 거예요. 거기가 안 돌아가면 다 안 돌아가.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뭐 조업도 중단했는데 나머지 근로자한테 임금도 줘야 되는 이런 이중 부담이 생기니까 전면적인 직장 폐쇄도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 폐쇄의 대상은 조합원, 비조합원, 뭐 쟁의행위의 지원자, 불참자를 불문하고 쟁의행위의 양태에 따라서 대상자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만 직장 폐쇄, 아니면 전체 다 직장 폐쇄, 쟁의행위에 참가한 사람만 직장 폐쇄,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즉 쟁의행위 태양에 따라서 파업 참가자에 한정하든지 전체 조합원 또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자, 행정해석 보면요. 자, 직장 폐쇄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해서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거는 파업에 참가한 사람만 대상으로 직장 폐쇄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행정해석은 그래요. 자,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직장 폐쇄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해서 조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노조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직장 폐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상권에 대한 노사 간 힘의 균형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폐쇄 기간 중에 사용자의 조업 계속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넘어서 근로자의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정도까지 된다면 직장 폐쇄의 정당성이 상실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될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직장 폐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용자의 조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그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대항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 이 노조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깨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정당성이 부인된다.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한 직장 폐쇄와 임금 지급 의무의 면제. 자, 직장 폐쇄가 정당하면요, 임금을 안 줘도 됩니다. 대상 근로자, 그 조합원이면 조합원, 뭐 파업 참가자면 참가자, 뭐 어차피 파업 참가면 임금 안 줘도 되지만, 어쨌든 그 직장 폐쇄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죠. 그래서 자, 조업의 자유는 쟁의행위와는 별개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직장 폐쇄 기간 중에도 비조합원 등 직장 폐쇄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이용해서 조업을 계속할 수 있고, 자, 노조법 제43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 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업에 참가한 사람한테는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자, 노조법 제43조 보면요, 사용자의 채용 제한. 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할 수 없다. 사업과 관계가 있으면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업장 안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그 종업원들을 데리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하도급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 다른 사람, 요거에 걸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 보통 구사대 뭐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제 공장 내려가서 이제 업무 지원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요 43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한 직장 폐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직장 폐쇄를 했는데 이게 방어적인 것도 아니고 공격적인 거다. 자, 사용자는요,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으면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직장 폐쇄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자, 노조는 쟁의행위 이전에 직장 폐쇄를 행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91조의 벌칙이 적용돼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 임금 지급 의무는요, 정당성을 결한 직장 폐쇄의 경우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어요. 따라서 민사상 채권자의 이행 불능으로 보아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민사상 뭔데? 민법 제538조 보면요,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쌍무계약의 당사자, 근로계약이 쌍무계약이잖아요.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쌍무계약인데, 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러니까 근로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근로 제공 채무가 채권자,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부당한 직장 폐쇄를 해서 근로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때는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아니 근로 제공을 받으라니까? 이렇게요. 근데 채권자가 안 받았어요. 사용자가 그 근로 제공을 안 받았어요. 수령 지체됐다. 그러면 당사자 쌍방을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수령 지체가 되면 어쨌든 이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자,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놨어요. 자기 근로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은 거, 사용자가 안 받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근로 제공을 못한 책임은 채권자, 사용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자,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요. 조업복귀 의사를 했어요. 자, 파업 중단하고 조업복귀 하겠다. 그때는 직장 폐쇄를 철회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너희들의 그 의사를 어떻게 믿어? 안 믿어? 이러고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믿지 못할 조업복귀 의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막 철회를 안 해. 그래서 직장 폐쇄가 방어적 수단을 벗어나서 근로자의 단결력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제 행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는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불이익 지급, 단체 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폐쇄를 해가지고 조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거래 상대방들 있잖아요. 고객사들. 이런 데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직장 폐쇄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통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폐쇄가 위법하다라고 하면 뭐 적법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면책이 되겠지만 위법하다고 하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지체나 수령지체가 발생할 수 있죠. 원료를 주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안 받았다.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못 줬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용자는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점거하고 직장 폐쇄. 보통 이제 노조에서 파업하고 나면 이제 직장을 점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직장 폐쇄를 하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생기고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정당한 직장 점거를 했어요. 그럼 배제할 수 있느냐. 노동조합이요. 파업 기간 동안 파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부분적, 병존적 직장 점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직장 점거는요. 위법하게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100%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부분적이고 병존적으로 일은 하게 하고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병존적으로 직장 점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회사는 직장 폐쇄로 방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부분적 병존적 직장 점거는 이게 위법하냐,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요거는 또 법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 자,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했어요. 그러면은 물권적 지배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나가! 이렇게 퇴거 요구를 할 수 있고요. 퇴거 요구 이후에 직장 점거를 하면 그거 위법한 거죠. 그러니까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직장 폐쇄가 만약에 정당하지 않으면 노조가 정당하게 직장 점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직장 점거를 배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자, 직장 폐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요, 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이런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노조가 노조 사무실 자체를 만약에 쟁의하는 장소로 활용했다, 뭐 투쟁본부 이런 걸로 활용했다, 이러면은 쟁의행위와 무관한 장소로 노조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을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노조 사무실하고 이 생산시설이 분리될 수 없어요. 장소적이나 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어서 노조 사무실을 쓰면 생산시설 점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노조 사무실을 그럼 차라리 여기를 써라 라고 합리적인 제안을 해줄 수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노조 사무실의 출입도 제한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직장 점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